안녕하세요. 일관된해석 직관영어 상변성입니다. 오늘 2025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죠. 영어 영역을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히 총평을 먼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상당히 어려웠죠. 그죠? 80%의 오답률이 넘는 문제만 5문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80% 넘는 문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70%대의 오답률을 갖는 문항이 3문항, 60% 세문항 정도로 아주 난이도가 쉬웠고 10.08% 정도의 학생들이 1등급을 맞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월의 1.47%에 비해서는 엄청난 증가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성적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쉬웠기 때문에,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이거 해서 들을 거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숨겨진 발톱이 있었어요. 이 숨겨진 발톱이라는 게 뭐냐면 지문의 난이도, 구문의 난이도는 절대로 낮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다가 그 지문과 구문의 난이도가 높았냐면 일단 제가 이제 이 문제들을 쑥 살펴보면서 문제 풀 때 되게 쉽더라고요. 이제 분석이 들어갔어요. 문장 하나하나 정확히 해석하고 구조를 보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탁탁 막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와, 이거 학생들이 여기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겠네. 아마 강사들도 파악하기 힘들었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강의를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강사들, 유명한 강사들도 많이 틀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와 함께 이제 제가 또 회오리 강의, 잘못된 내용을 찍어서 올리는 강의를 또 찍어야 될 텐데 찍을 내용이 되게 많아서 이번에는 하루에는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간에 걸쳐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생소한 내용을 킬러라고 정의한다고 했는데 이게 생소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다? 소재가 생소한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소재는 친숙하더라도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이라든지 그 소재에 대한 어떤 정보가 생소한 것인가? 이걸 또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나방 얘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거. 되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 생소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 뛰어드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너무 생소한 겁니다. 요번에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와, 참신한 내용이다. 생소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무진장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경 지식을 쓰기에 힘든 내용들. 즉, 지문 안에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지문과 생소한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또 소재가 아니더라도 내용의 그 친숙한 소재에 대한 그 생소한 내용, 요걸 가지고 조합이 일어난다고 하면 진짜 불수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톱은 숨기고 있는 거예요. 6평 때는 살짝 보여줬다가 9평 때는 싹 발톱을 오므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영국식 영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식 영어의 비중이 좀 많이 는 것 같다. 왜냐하면 표현이라든지 단어 철자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Z가 쓰여야 될 것 같은데 S가 쓰여있거나 ER이 쓰여야 될 건데 RE가 쓰여있거나 fiber optic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스펠링이 친숙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식 영어가 꽤 많이 나왔다. 라는 특징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번 모의고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에 항상 쫓기죠.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듣기를 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듣기를 하면서 문제 많이 푸는 학생들 35번까지 푸는 학생들도 있대요. 근데 그 듣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 때는 정확성이 떨어지기 쉬워요.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내용일치 문제에서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일치 문제 있잖아요. 틀린 학생들이 수두룩했어요. 틀린 애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듣기를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어떤 선지가 틀렸다고 했을 때 그 선지에서 멈추지 말고 나머지 선지까지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선지를 보지 않고 그 선지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어법 문제가 그랬습니다. 어휘 문제다. 어휘 문제가 그랬습니다. 어휘 문제 4번 선지까지만 읽고 4번 이상한데 찍고 넘어가서 5번 안 봤어요. 5번이 정답인데 그래서 틀린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30번 어휘 문제의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5번이 선지가 정답이었다는 거죠. 4번에 약간 이상한 것이 존재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5번까지 읽지 않고 4번에서 끝냈기 때문에 틀린 학생이 많았다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5번까지 읽었으면 그게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오답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가 이번에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문항이 쉬웠지만 지문은 쉽지 않았다는 거, 영국식 영어도 많았고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이 생소한 것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일부만 읽었을 때 틀리게 만들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읽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9월 평가원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해설 강의를 처음부터까지 한 번에 쫙 원테이크로 가지는 못합니다. 중간중간에 선생님 좀 물도 마시고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한 3-4문제 이 정도씩 끊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